안녕하세요. 플라톤 인문학 TV 김성호입니다. 오늘은 미중 관세 전쟁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신문들을 보면은 관세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생각하는 관세, 이거는 안보라는 거죠. 이건 단순한 경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그 국내 언론들이 이제 생각하는 문제가 뭐냐면, 관세를 자꾸 무역 경제 쪽으로만 생각하니까 자꾸 증시만 바라봐요. 뭐 증시가 몇 포인트 올라갔다, 몇 포인트 내려갔다. 사실 이 증시라고 하는 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냥 언젠간 또 다시 올라가고 또 내려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국가 안보의 논리가 있다는 걸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이게 뭐냐? 자,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미국의 인건비, 미국과 서방의 인건비가 비싸니까 중국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자동차나 뭐 이런 것들을 중국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미국을 다시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그 서방으로 가져가면 되겠다. 그러니까 생산은 중국에서, 소비는 미국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 미중 패권 경쟁이 시작되니까 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 이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군사 안보라는 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 미국이 탱크도 만들고 미사일도 만들고 이 해군 함정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어떤 자동차 기술이라든가, 그런 어떤 자동차 생산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그 제철, 자동차, 탱크를 만들려면 제철이 있어야 되잖아요. 철강 제조 시스템이라든가, 철강 회사가 또 있어야 되고, 철강 제철소가 있어야 되고, 자동차 공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철강, 자동차 공장, 이런 것이 어우러지면서 나중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그 탱크야, 탱크.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야? 경부고속도로가 뚫리면서 현대가 자동차 산업을 하면서 이제 1980년대부터 탱크 개발 사업을 시작을 하잖아요.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도 아우토반 고속도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아우디나 벤츠가 차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그 어떤 그 타이거 전차라든가 이런 전차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 자동차 제조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또는 이 군수 안보 문제가 경제와 이게 떼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야, 중국에서 이걸 자동차를 만들 것이 아니라 우리 미국에서 만들게 하라. 그리고 저 자동차 회사를 계속 저 중국에서 만들게 하면은 결국은 이게 철강연대의 결국 미국의 제철회사, 철강회사, 카네기 철강회사들이 뭐 이렇게 중국에서 만들게 되면 결국은 이게 뭐냐, 중국의 어떤 군수산업을 위해서 쓰게 된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미국이 기술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인건비가 비싼 것 뿐이죠. 그러니까 원천 기술은 다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뭐 자동차도, 뭐 제철도, 철강도, 선박도 다 가지고 있는데 생산은 중국에서 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그 미국의 군수 산업과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있는 기업들을 미국으로 유치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거. 그럼 결국은 안보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관세라고 하는 것이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관세를 높이면 어떻게 돼요? 중국에 있던 그 자동차 공장들이 미국에 수출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국에서 나와야 되겠죠. 나와서 어떻게 돼요? 미국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생각하는 건 이게 뭐냐면 자유무역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있던 자동차 회사들을 미국에 투자하도록 유치한다. 그러면서 관세를 높이면서 뭐예요? 자국에서 생산되는 그 어떤 자동차나 어떤 반도체나 어떤 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붙이지 않고 면세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세금 면제를. 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쪽으로 가게끔 지금 만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외국 회사들이 전부 다 지금 이제 어디로 가요? 중국에서 나와서 미국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중국의 군사 생산 설비 시설들이 자연스럽게 약화가 되는 거죠. 약화가 되는 거죠. 특히 이제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이제 선박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죠. 왜? 미국 군함이 질적으로나 어떤 그 무기나 화력 면에서 중국하고는 상대가 안 되게 월등하지만 문제는 이 생산 속도라든가 생산 가격이 중국에 비해서 월등히 늦고 비싸다는 거죠. 왜? 인건비가 있으니까. 인건비나 어떤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전함 한 대를 만들어내는데 중국은 세네 대 이렇게 만들어내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철강, 선박 회사들, 네? 중국의 선박 회사들을 조직이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군수 산업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군 선박 산업을 이제 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지금 뭐예요? 이제는 그 모든 배가 항만에 들어가면은 미국 항만에 들어가면 항만세를 내요. 정박하는 그 비용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박비를 100만 달러를 넘게 측정을 해버린 거야. 아무리 그 선박 회사의 소유가 독일 회사고 영국이고 뭐 한국이고 뭐 일본이더라도 그 선박을 제작한 제작사가 중국에서 제작을 한 거라면 중국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항만비를 엄청나게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중국 선박을 제작 의뢰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전부 다 이제 한국 그 선박 회사에다가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나오는 것이 22척을 벌써 우리 이제 선박 회사들이 이제 현대나 뭐 대우나 현대조선이나 대우조선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선박 기술인 산업회사는 죽이면서 뭐 하는 거야? 중국이 군함을 못 만들도록 하는 거야. 그럼 동시에 뭐야? 이, 이 시장, 이 수주들이 다 어떻게 동맹국들한테 가잖아요, 지금. 일본, 한국, 뭐 대만, 이렇게. 그러면서 대만의 한국과 어떤 일본과 동맹국들의 그
선박 산업을 진흥시켜 주면서 동시에 뭐야? 이 나라들에게 선박 군함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생각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그리고 또 그 제철을 또 뭐야? 미국에서 지금 만들고 현대 제철이 지금 가했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상황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관세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국가 경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안보적인 측면에서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전쟁이에요. 전쟁. 국가 안보란 말이에요. 국가 안보는 전쟁이라는 건 뭐예요?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죠. 이걸 손해를 봐야 전쟁을 하면 다 뭐 어느 나라든지 다 손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는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승자가 뭐예요? 모든 것을 독식해 버려요. 이제 승자 독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전쟁이에요. 트럼프는 지금 그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막 손해가 나는 것 같죠. 하지만 이 전쟁에서 이겨버리면 중국의 그 전리품들, 중국에서 그 전쟁에서 이기는 그 전리품들 전부 다 뭐야? 미국이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가져가겠다는 거죠. 중국은 다시는 대들지 못하게 하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뭐 경제 논리가 아닌 거죠. 그러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냐? 자, 경제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있죠. 소비자가 왕이에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자는 자기가 이 물건을 팔질 않으면 자기 이익이 감소하고 살 수가 없어요. 생계가 안 돼요. 근데 소비자는 뭐예요? 오늘 여기서 안 되면 뭐 다른 데 가서 사면 돼.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뭐냐면 중국에서 이 생산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인도에 가서 생산 그걸 해줄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생산자는 을이 되는 거예요. 그 소비자가 왕이야,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소비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똑같은 이 무역에서 누가 더 경제가 무역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냐 이거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된단 말이에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요. 중국은 뭐예요? 해외에서 자본을 유치해서 그래서 미국이나 서방에 파는 이런 무역 구조로 성장 발전해. 당연히 뭐예요? 중국의 피해가 훨씬 더 크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다. 무역을 통해서 결제를 할 때 뭐로 결제해요? 달러로 결제하죠. 그러면 그 달러를 생산해 나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죠. 그러면 중국 물건 안 사고 중국 물건의 가격을 낮추려면 달러를 안 주면 돼. 결제 수단이 달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얼마든지 중국 수출 단가를 낮출 수 있어요. 통화량을 공급하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뭐 기울어진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저 위에서 저 밑으로 그냥 내려꽂은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야? 이건 지금 전쟁이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건 뭐예요? 전쟁을 하는데 손해를 보죠. 하는 쪽이 다 손해를 봐요. 근데 내가 10이라는 손해를 봤어. 근데 저 상대방은 11이야. 더 큰 손해를 입혔어.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는 거야. 그러면서 뭐야? 완전히 적이 항복하고 완전히 그 죽을 때까지 그렇게 싸우다가도 항복하고 내가 승리가 확정되면 그동안의 모든 전리품들을 다 가져가면서 뭐야? 그동안에 손해본 걸 다 만회해버리는 거야. 그게 전쟁이에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협상으로 끝난, 물론 중간중간에 협상을 하고 뭐 완충 역할을 또 하겠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어느 하나가 죽을 때까지 싸운다. 죽어야 끝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문제는 단순히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국내 언론들이 뭐 무역 수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증시만 보고 있다. 이거는 헛다리 짚는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관세는 안 보이고 국제 정치고 생존이다.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할 때 제대로 된 외교 정책이 나오고 세상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트럼프의 어떤 외교 중에서 관세 중에서 관세는 바로 안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트럼프의 정책을 보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